기본적으로 언더라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더라이터한테 정확하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 됩니다. 대분류는 항상 학생이죠. 모집자, 그러니까 설계사님께서는 각오하셔야죠. 생명보험은 통지 의무가 없다라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TV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명사를 만나다 시간인데 저희 보험 설계사는 아니고요, 손해사정사님을 만날 겁니다. 원래는 저희 보험 설계사 업무가 손해사정사님 업무하고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업무잖아요. 예, 실제로 또 우리 손해사정사님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그게 업적으로 이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보험 업계에서 꽤 유명하신, 방송에는 많이 출연 안 하셨지만 나름 소문이 되게 잘 나 있고 잘하신다는 우리 손해사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상현 손해사정사님입니다. 자, 손해사정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사회자님이랑 오늘 처음 봐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두 번째잖아요. 네, 두 번째네요. 네. 저희 앞으로 좀 더 친해지면 우리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설계사 코드도 있고요. 지금은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지고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는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 나눌 주제가 네.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네. 맞으시죠? 네. 이게 설계사들이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제 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 중에서도 고지 의무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알면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좀 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우리 금감원 내지는 이제 상담 내용들을 위주로 할 건데 네. 그 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고지문 어렵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계사 코드가 있다 보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도 하고 이 자격을 위해서 관련 판례들이나 그런 이론들을 보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위주로 강의도 진행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고지의무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이유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 제 학연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보험사가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보험사의 입장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보험사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고지의무는 그러면 이제 너무 모호하다고 사실 많이 느끼세요. 근데 이게 모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게 어떤 비난이나 소위 뼈 때리는 소리로 들릴까봐 조금 죄송스럽지만 네. 혹시 고지의무 질문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건 아닐까라고 한번 안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아니면 읽어보시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너무 보험사 입장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질문표에서 중요하다고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대답을 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사실 고지의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사례를 좀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서 이제 설계사님들이 흔히 헷갈려하는 거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고지의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보험 계약의 끝과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할 때 고지의무 잘해야 되고 보상을 나가기 위해서는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분명히 지급을 해야 함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중요하고 보상할 때도 중요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고지의무 사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로부터. 의사로부터. 그렇죠. 혼자서 뭐 약국 가서 저 배가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 큰일 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싶어서 무슨 뭐 약을 혼자서 약국 가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동네 어디 병원이 아니라 병의원이 아니라 클리닉에 가서 아이 환자분 뭐 어디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예. 고지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의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질병의 의심이나 그다음에 혹은 확정 그리고 입원 치료 뭐 수술 투약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3개월 이내 것들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아무래도 우리 설계사님들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네네. 그 이제 언더라이터의 어떤 그 요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그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에서 기본적으로 청약서에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청약서 상으로 질문표를 말한다고 일단 추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네. 언더라이터의 의견이 고지움 질문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굳이 그걸 전부 다 이행할 필요는 없고 언더라이터와 이제 일정 부분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더랑 직접 통화하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조율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네. 지금 거의 막아놨어요. 그렇죠. 네, 네. 일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 와요. 글로 이제 메시지로 네. 뭐 이거 빼세요. 네, 뭐 이렇게 뭐 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안 돼요. 오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사가 갑이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계약인데 기본적으로 언더라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더라이터한테 정확하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 됩니다. 언더라이터님 이거를 고지하라고 하시는데 질문표에는 이게 없다. 이게 어찌 보면 고객의 어떤 권리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절하면 그럼에도 계속하고 이제 나중에 언더라이터의 얘기는 그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질문표에 있는 정확한 그 질문 사항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수술이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죠. 네, 승낙을 안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고지사항이 아닌데 고지를 하라고 해서 그 의견을 그러니까 언더라이터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승낙 거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언더라이터도 그걸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 차원에선 그러면은 청약이 안 돼요. 청약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권한도 있다. 그렇죠. 예, 뭐 또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이제 계약을 들어가려고 보면 안 받는다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이 현장에서 있을 거고 저도 겪어봤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봤을 때 언더라이터가 좀 약간 고압적인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고압은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어쨌든 자신의 주장을 꼭 관철시키려고 좀 하는 경향이 있죠. 언더라이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약을 넣고 그쪽에서 계속 언더라이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의 경우에는 대략 한 재심사 10회 이내에 통과되는 계속 늦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보험사가 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계속 반대 의견을 보내는 거죠.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필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설계사님께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갑이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가 아니죠. 이제 업무는 맞는데 하여튼 이제 청약을 넣을 때 언더라이팅에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걸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걸려 나오고 그 대부분 내용들이 뭐냐면 뭐 이런 것도 고지하세요, 저런 것도 고지하세요 이런 내용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그 현재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고지하라고 한다든가 뭐를 이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또 이렇게 답변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심사 통과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네, 맞아요. 하지만 제 요청을 좀 하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런 거는 안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언더라이팅한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언더라이팅에서 얘기하는 게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빠졌으면 그건 또 넣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셔야죠. 예. 딱 기간이나 이런 게 그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안 넣고 버티면 그거는 청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오케이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는데 맞아요. 이게 참 밀고 당기게 해가지고 언더라이팅 말 안 들어가지고 청약되는 게 많진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그 제가 이제 강의하고 교육할 때 다 이런 반응들이세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면 이게 사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더라이터한테 뭐 당신이 뭔데 이러실 필요는 없고. 아, 그렇죠. 예. 진짜 뭐 조금 약간 과장해서 존경하는 언더라이터님 오늘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이런 부분은 이게 필요하다 나는 그리고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언더라이터가 하는 일이 정확한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청약을 승낙하고 인수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무조건 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좋은 거니 이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언더라이터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떤 직장 상사의 혹은 군대로 따지면 상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는 마시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 손해사상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3개월, 1년, 5년이죠? 맞습니다. 예, 요 안에 뭐 3개월 동안 병원에 갔냐 안 갔냐, 1년 동안 뭐 수술 입원했냐 안 했냐, 5년 동안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중대질환 있었냐, 뭔지 대략 이거거든요. 예, 요건데 여기에서 특별히 걸리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언더 쪽에서는 이제 있다라고 뭐 있다라고 아니라 뭐 자꾸 뭐 고지해라 이제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의사 표명을 이제 하셔라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맞습니다. 하라는 뜻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소비자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사례집 중에 신청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1번이 고지 관련 질문 항목에 장애인 여부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과 그다음에 10년 전에 암을 치료하고 완치도 다 끝났고 지금 뭐 물론 정기적으로 그래도 암 환자였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다니고 하는데 별다른 치료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 외에 질문 항목이 없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제 어떤 소비자 상담, 주요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금감원 뭐 질의나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을 모아서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인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10월 이후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암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5년 이내에 진단, 치료, 수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7일 통원, 30일 이상의 투약, 입원 수술 등 이게 이제 5년 이내인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암의 완치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럼 계속 치료를 하고 있으면 이제 치료에 해당하면 치료 사실을 고지해야죠. 해야죠. 그 6년이든 7년이 지나도. 그렇죠. 계속 내가 치료를 하고 있다면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만 알려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경과를 보던 중에 이제 꾸준히 경과를 보던 중에 다시 의사가 완치가 됐음에도 재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위가 좀 암의 어떤 그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상이다. 내지는 재발한 것 같다라는 구두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경우도 당연히 뭐 암의 확정 진단이 아니니까 나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정도는 꼭 좀 고지를 하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거 실무적으로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재차 한번 요청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포인트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되는 거고 가끔은 언더 쪽에서도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 포인트 잡아서 잘 제 심사를 한번 넣어보셔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예, 네.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통지 의무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고지 의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설계사한테 나 고혈압 약 먹잖아. 설계사님께서 아이 고객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고혈압인데 뭘 그런 걸 다 고지하십니까? 라고 한다거나 맞아요. 아이 내가 수술을 했어 근데 뭐 그냥 지금은 괜찮아 막 그러면 그렇죠 뭐 괜찮으시면 뭐하러 하시나요? 네. 이런 식의 고지 방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약서에도 쓰여 있고 약관에도 쓰여 있고 뭐 이제 법으로도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집자 그러니까 설계사님께서는 각오하셔야죠. 네. 부상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라. 그 부분만.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요. 네. 뭐든지 정확하게만 고지 의무는 진행하시면 되고, 뭐 이쯤에서 그 고지 의무 표 하나 어떤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이게 들어가고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그다음에 이제 5년 이내에는 10대 질병으로 인해서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7일 이상 통원, 그다음에 30일 이상의 투약, 입원,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메모하시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뭐 이거는 권고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 설계사님께서 우리 상담을 하실 때 뭐 암의 보장 그다음에 뭐 보장의 범위, 종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걸 하지만 그 이전에 고객님하고 한번 고지 의무 질문표를 펴놓고 고객님 3개월 이내에 이런 거 있었나요? 뭐 1년 이내에 이거 있었습니까? 5년 안에 있었습니까? 라고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지 의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통지 의무가 아니라 상해보험을 계약한 후에 통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거는 통지 의무가 아니라 이제 청구권이 됐겠죠. 청구를 했겠죠. 네네. 통지 의무 관련해서는 뭐 사실 명확합니다. 그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경우에 대한 것도 뭐 약관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바뀌었거나 뭐 6개월 이상 생업에 종사하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뭐 애매한 경우가 있죠.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뭐 또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체육 특기생은 안 돼, 뭐 운동선수로 해야 된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긴 했지만 뭐 군대 가면 군인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통지 의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통지 의무는 사실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길게 갈 게 아닙니다. 원칙은 그래요. 통지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그 직업 분류표를 우리 고객들이 알 길이 없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약관을 수록한 것도 아니고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직업 분류를 그래서 좀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이다. 그럼 학생인 겁니다. 네, 학생, 대학생 하다가 군대를 갔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그거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갈 수 있고 이거는 위험률이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얘기였다면 약관이든 청약서든 어디든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다쳤다고 해서 그게 어떤 통지 의무 위반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정확한 얘기이고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또 상해보험에서 전쟁이나 기타 소요 이런 거는 또 면책으로 따로 빼놨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굳이 그 직업 통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이게 있겠고 두 번째는 학생인데 체육 특기생인 거예요. 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체육 특기생이 됐을 때 얘를 운동 선수를 해야 되느냐? 대분류는 항상 학생이죠. 학생입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운동선수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네, 그렇진 않고 뭐 국가대표 선수면 운동선수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네, 우리는 학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를 그 피보험자로 맞이하시는 우리 설계사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시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렇죠. 성인의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안 하다가 그렇죠.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해가지고 뭐 택배를 한다든가, 네네. 배달 일을 한다든가, 네. 네. 이런 건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까먹죠, 사실. 본인도 까먹고 설계사도 까먹고. 생명보험사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되니까. 회사원인데 그런 뭐 택배 기사를 하다가 다쳤어요. 네. 예, 뭐 아니면 배달 일을 하다 다쳤어요. 이거는 네, 상관이 네. 없는 건가요? 원칙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네네. 생명보험은 통지 의무가 없다라고 딱 단정짓기보다는 네네. 주계약이 보통 그 어떤 재해나 상해에 관련된 그 계약인 생명보험 상품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통지 의무가 약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들은 거의 다 통지 의무가 없죠.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없죠. 예, 혹시라도 재해나 이런 쪽에 그 주계약인 상품들은 한번 약관을 꼭 확인하시라는, 무조건 괜찮아 하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직업 고지를 할 때 뭐 1, 2, 3급을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생명보험도 그러면 내가 1급으로 했다고 해도 나중에 사고가 나서 3급의 상해급수 3급의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애초에 제한 담보가 뭐 3급 급수는 상해 사망이 1억이었다. 1급은 3억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한된 급수로만 일단 다시 말해서 1억만 지급하는 네, 면책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직장인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이 횟집을 운영을 하세요. 네. 근데 주말에만 그 화로차를 운전을 해요. 주말에만. 주말에만.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 어떤 보상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고 많이들 해요. 항상 네. 케이스별로 하는 건데 이 항상 그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항을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었고 이게 고의인지 중과실인지 아니면 그냥 경과실인지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회사원인데 주말에 엄마를 잠깐 도와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주기적이긴 해요. 네네. 예,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네네. 이거는 회사원이 맞죠. 아, 회사원이 맞다. 네, 그렇죠. 이럴 근데 때는 주말에 회사원이라고 하죠. 네. 그 일을 하다가 다쳤어도 괜찮다는 뜻이죠? 괜찮다. 예.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항상 뭐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이거는 대리운전 하시는 그 부업을 적으시는 게 맞다고 보죠. 이거는 거의 맞죠. 아무리 내가 회사원이었어도 저녁에 매일같이 대리운전을 해요. 이거는 대리운전이라고 하시는 게 맞죠. 사고의 분쟁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런데 엄마 일을 주말에 잠깐 차로 뭐 어떤 도와준다. 그 뭐 예를 들어서 포터나 이런 것들, 네. 네, 업무용 차 이런 걸 가지고 뭐 직업이 바뀌었다고 인식하기가 계약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크게 막상 문제가 사고가 없죠. 났을 네. 때 보험회사에서는 요걸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네. 직업을 안 바꿨냐? 맞아요. 돈을 네. 더 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보험금 네. 뭐 깎아서 나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직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사님을 쓰셔라.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 이제 그 애매한 경우에 보험사가 뭐 괜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거나 뭐 엄청나게 되게 적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손해사정사님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뭐 그게 답이에요.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저도 뭐 여기서 이렇게 우리 FC님들이랑 일하지만
이제 그 설계사들끼리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아 그럴 때 그냥 손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끼리 계속 이거 돼요 안 돼요 뭐 언더가 어떻게 되고 맞습니다. 계속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그냥 손사님한테 연락을 하셔라. 뭐. 그리고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상이 더 뭐 어떤 고차원이고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전 기본적으로 보험과 보상의 시작은 아까 뭐 고지모 얘기했지만 네네. 시작은 저는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상해 후유장에 1,000만 원 가입돼 있는 분은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1,000만 원이에요. 아무리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게. 근데 그분의 그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설계사님들 나름의 기준으로 뭐 후유장애를 뭐 1억, 10억씩 해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 입장에서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기겠지만 이게 보험은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놓으시면 네, 그게 바로 고객님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떤 보상이나 이런 이론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에 대한 마인드나 기준 잘 세우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맞아요. 설계를 좀 크게 해놓으면 그렇죠? 일하기도 좀 편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해사정사님 혹은 그 변호사님들이 좀 좋아하는 담보가 네네네. 이 후유장애 쪽이더라고요. 후유장애,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또 운전자 보험. 네, 교통사 네. 처리 지원금 뭐 이런 담보들이 좀 제대로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럼요. 업무가 편한데 맞습니다. 이거 뭐 10% 올려봐야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애를 네. 쓰기 힘들고 뭐 1,000만하고 1억 원 한도가 완전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네. 상담해보시고 운동도 좋아하시는 고객분 같으시면 상해 후유장애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뭐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운전자 보험을 만약에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상담하다가 고객의 그 어떤 기분을 거스르면 너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네네. 자기가 파악했을 때 이분이 좀 운전이 좀 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법률 비용 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좀 넣어주시고 많이 넣어야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한도만큼 넣는 게 나아요. 한도를 이제 보험사에서 자꾸 올리는데 맞습니다. 뭐 우리도 사실 리모델링 해드려야 되고 한도만큼 넣는 게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좀 편하고 그 비용도 그렇죠. 솔직히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내용 있을까요? 통지의무는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주부신데 뭐 다 아시겠지만 주부신데 부업으로 네네. 식당을 나가신다고. 그런 일 그럼 많죠. 당연히 뭐 본인이 성인이시잖아요. 학생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직업군이 아니라 물론 주부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성인이 뭐 6개월 이상 어떤 업무에 종사하면 그건 직무가 변경됐다고 보는 게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뭐 사무직이었는데 은퇴하시고 네네. 그냥 집에서 계시는 거죠. 이런 거 말씀드리면 혹시 비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자니까 네네. 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밥을 뭐 이제 하루에 집에서 3끼씩 드신다거나 네네. 이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육체 노동을 하시지 않는 은퇴자 분은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무직 중에서도 은퇴 사무직 하셨던 분들은 상해 급수가 안 바뀌기도 하고 상품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실무를 이제 좀 열심히 했고 오래 했었는데 이제 그냥 교훈 하나 얻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콜로 통화되는 손해사정사님 1명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저렇게 말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좀 차원이 좀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손해사정사님 한 분 정도는 이렇게 통화를 바로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거나 또 고객 앞에서 또 신뢰를 좀 얻는데 좀 더 좋아요. 예. 헷갈리는 일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상현 손해사정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이제 좀 기본적인 이제 고지의무, 통지의무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